증발이 뭘까? 우리 혹시 빨래 널어본 적 있어? 네. 빨래 널어본 적 있어? 그치? 빨래 널면은 빨래가 어떻게 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축축했던 빨래가 건조해지지. 왜? 빨래 표면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수건을 넣었어. 수건을 뭐 빨래 거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널었어. 그러면 이 수건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겠지. 어디로? 수건에서? 공기. 이제 수건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이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의 표면에서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증발하는 물의 표면에서 액체가 뭘로 바뀌는 현상? 수증기. 수증기 맞아요. 기체가 수증기니까 변하는 현상.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통에다가 물을 담았어. 그러면 증발은 어디서만 일어날까? 표면. 그치, 이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근데 증발만 일어날까? 자,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를 일단 증발이라고 하자.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뭐라 그래? 연결. 응결, 그렇지. 응결도 똑같이 일어나요. 응결도 똑같이 일어나. 자, 그러면 우리가 빨래도 만약에 응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빨래는 마를 수 있는 걸까? 빨래는 왜 건조해질 수 있는 걸까? 증발량이 더 많아. 그렇지. 증발하는 게 더 많아서. 빨래는 보통 빨래 자체가 공기보다 더 많은 물을 머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물들이 빨리 공기 중으로 나가려고 그래. 대신 공기에서 빨래로 들어오는 물은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 빨래를 나중에 하고 보면 건조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좋아요. 그래서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걸레로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바닥이 다시 말라지지. 이런 것들 전부 증발이라고 해. 이렇게 표면에 일어나는 것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로 갑시다.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포화 상태가 뭐고 불포화 상태가 뭘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만 있어?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물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물이지만 여기는 지금 뭐야? 여기 밖에 기체잖아. 그리고 이걸 이렇게 딱 닫았어. 컵을 놔두고 그거를 다른 컵, 더 큰 컵으로 쌓았어. 그럼 처음에는 이게 물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물이 안 줄어들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물이 안 줄어들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걸까? 아니지. 자, 좋았어. 처음에는 물이 열심히 줄어들어서 수면에 낮아지다가 그때도 동시에 응결이 시작되고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증발량이랑 응결량이랑 같아지는 시점이 와. 둘 다 증발량 4개, 응결량 4개 이런 식으로 다 같아지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야. 그거를 포화라고 해. 이때 증발이 응결보다 많으면은 이걸 불포화라고 해. 누구 기준이냐면 여기 있는 공기 기준이야. 공기를 기준으로 공기가 이제 물을 더 먹을 수 있으면 불포하고, 공기가 나 이제 물 더 못 먹겠어, 내가 먹은 만큼 뱉어내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포화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이해했어? 그래서 포화 상태일 때는 불포화 상태일 때는 증발량이 응결량이랑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증발량이 더 많아. 증발량이 더? 많아. 그렇지, 많아.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아. 자, 포화 상태일 때는 똑같아.
오케이. 증발량이나 응결량이 똑같아. 나중에 어떻게 너희들 속일 수 있냐면 이 포화 상태일 때 그 수면 높이 변화가 없는 걸 보고 지금 증발이나 응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낚을 수 있거든. 근데 거기에 낚이면 안 돼. 증발도 일어나지만 응결이 똑같은 속도에 일어나서 수면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좋아요. 자, 하나만 해볼까? 증발이랑 끓음이랑 혹시 뭐가 다르지 않을까? 증발도 물이 사라진 거고 끓음도 오래 끓이고 있으면 물이 점점 사라지잖아. 무슨 차이게? 그래서 더 빨리 되나요? 더 빠르긴 하지. 증발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증발은 물의 표면에서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거든. 근데 끓음은 이 내부에서도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가지고. 왜? 이렇게 끓는 점이 이렇게 도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끓는 물 같은 걸 보면은 아래에서 막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거 뭐야? 여기 안에 있던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해가지고 내부에서도 올라가는 거야. 얘는 그 정도 뜨거울 줄 아니까 이 표면에서만 올라가는 거고. 증발과 끓는 차이 알았어? 증발은 표면에서만, 끓는 내부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아까처럼 이걸 닫고 그 안에다가 물을 채운 컵에 놔두고 하나는 닫았어, 뚜껑을. 그리고 하나는 뚜껑을 안 닫았어. 자, 우리가 며칠 뒤에 봤을 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관찰했어. 첫 번째 날에는 얘가 이만큼 줄어들었어. 얘도 이만큼 줄어들었어. 두 번째 날에는 얘는 동일해.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더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왜? 여기는 공기가 일정하잖아. 공기가 들어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 지나면은 얘 수면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왜? 그때부터는 증발량이랑 응결량이 똑같은 뭐에 도달했기 때문에? 포화. 그렇지. 여기 내부의 공기는 지금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신 얘는 지금 다 열어놨잖아. 그러니까 이 공기가 날아가가지고 이 물이 날아가가지고 공기를 계속 채우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지금? 불포화. 자, 다시 한번. 이때는 이제 증발량이랑 응결량이 그치. 여기는 증발량이 더 많아요. 그치. 증발이 응결보다 많은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어때?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 넘어간다. 그 옆에 1, 2, 3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 풀었어? 1번 봅시다. 1번은 액체 내부에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변하는 건 뭐라고? 끓음. 1-2번은 오케이. 2-1번은 2-2번은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엔 포화 수증기라는 거야. 아까 포화가 먼저 배웠지. 더 이상 먹을 공기가 있는 거, 먹을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먹을 물이 없다기보다 먹을 여유가 없는 거. 내가 지금 배가 꽉 차가지고 먹는 족족 그대로 뱉어내야 되는 거. 자, 그 상태가 지금 포화 상태야. 그러면 이 포화 수증기랑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공기가 이제 물을 받을 거 아니야? 공기가 물을 받다 못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받겠어 라고 하는 양이 있겠지. 그게 포화 수증기 아니야. 좋아요. 포화 상태에 공기 1kg 들어있는 공기 1kg다. 포항의 공기.
공기 1kg. 공기 1kg에 있는 수증기량. 뭘로 나타내냐면 그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은 계속 달라지거든?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온도에 따라 달라져.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추운 날에 이제 차가운 날에 온도가 낮을 때 증발이 더 잘 될까? 온도가 높을 때 증발이 더 잘 될까? 높을 때? 그치, 온도가 높을 때 증발이 더 잘 되겠지.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있어. 그러면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 중에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굴까? 뜨거운 그치, 뜨거운 공기는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입자 한 5개를 포함할 수 있다면 얘는 한 10개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뜨거운 공기면 공기일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다는 소리겠네? 자, 그걸 가지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자. 이게 포화 수증기랑 극단이고 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마이너스 5도부터 10, 20, 30 마이너스 5부터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 포화 수증기량이 뭐랬어? 내가 공기 1kg가 포화됐을 때 내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라고 수증기의 무게라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겠네? 그거를 점점을 이은 게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야.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좀 계산이 들어가거든? 이 계산한 법을 잘 알아줘야 돼. 왜냐면 여기를 보통 제일 어렵게 내는 케이스 경향이 있거든. 자, 그래서 10도씨일 때 이때 약 7.6 그리고 그 다음 20도였을 때 14.7 20도였을 때 14.7 그리고 그 위에 A 30도였을 때 27.1 자, 이 그래프에서 한번 해보자. 3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 30도씨일 때 공기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래? 27.1이래. 이거 단위 그램이야. 27.1g을 1kg당 최대로 먹을 수 있대. 그럼 다음에는 20도씨일 때는 14.7g만큼 먹을 수 있대. 자, 그리고 10도씨일 때는 7.6g만큼 먹을 수 있대.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게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이거든. 그램 퍼 킬로그램. 왜 그램 퍼 킬로그램이냐면 위에 있는 그램은 수증기 양이고 아래에 있는 킬로그램은 그때 공기야. 이해했어? 공기가 1kg당 예를 들어서 30도씨일 때 공기 1kg당 27.1g 먹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공기 2kg에는 얼마큼 먹을 수 있어? 얘 2배인? 네. 다시 자, 30도씨일 때 지금 온도가 30도씨일 때 공기 1kg당 얼마 먹을 수 있었어? 27.1g. 그럼 공기 2kg당에는 얼마 먹을 수 있을까? 최고로? 그렇지, 54.2. 이런 식으로 단위를 조금 바꿔서 단위는 아니라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낼 수가 있어. 이해했니?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또 뭘 할 거냐면 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을 봅시다. 자, 30도씨인 공기가 있어.
30도씨고 얘 온도는 30도씨고 수증기량 그때 14.7g이야. 온도고 수증기량. 야, 자 얘를 포화시키려면 뭐 해야 돼? 지금 얘 포화 됐어 안 됐어? 이 친구는 포화 됐을까 안 됐을까? 아니야. 안 됐지. 왜? 얘는 30도씨일 때 27.1g이 있어야 포화가 되는데 아직 14.7밖에 없대. 포화 수증기보다 수증기량이 그치. 얘 상태는 지금 포화 수증기량보다 자기 수증기량이 작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그치, 불포화라고 하잖아. 얘는 지금 불포화 상태야. 그럼 얘를 포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소중기를 더. 그치, 수증기를 더 주는 거. 수증기를 더 주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지. 수증기를 더 많이 주는 거. 두 번째는 온도를 20도로 낮춰. 그치, 온도를 20도로 낮추는 거. 근데 우리는 뭘 더 많이 쓰냐면 이걸 1번 방법이고 2번 방법이라고 하면은 얘를 더 많이 써. 온도를 낮춰가지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걸 훨씬 많이 써. 이해했지? 이 방법이 더 중요해.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내신에서 이제 막 단답형으로 여기에 있는 공기를 포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뭐로 써줘야 돼? 수증기 공급 두 번째 온도 하락 이런 식으로 두 개 써야겠지. 근데 뭐 덜 많이 쓴다? 이 온도 떨구는 거 많이 한다. 수증기 증가는 보통 많이 안 써요. 이해했지? 좋아요. 됐어. 그러면은 응결과 이슬점을 봅시다. 저거 그래프 계속 쓸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응결이 뭐야? 기체가 또 수증기가 단일처럼. 다시 X로 바뀌는 거. 그걸 응결을 냈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 우리 비 오는 날에 뭐가 되게 높아? 습도가 되게 높잖아. 그러면은 좀 차가운 이런 유리판에다가 유리 재질에다가 송송송송 맺힌 거 혹시 본 적 있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낙서하고 놀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막 맺히는 게 응결이지. 자, 응결과 이슬점. 응결이란 뭐냐 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 물로 맺히는 현상. 이걸 응결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응결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슬점이야. 그리고 이 이슬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야. 자, 생각해봐. 내가 공기가 이제 뱉어낼 게 많아. 공기가 뱉어낼 게 많으면은 이런 데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하고 뱉어내가지고 이 유리에 맺히는 게 응결이겠지. 그러면 공기가 뱉어낼 게 없어. 나 지금 아직도 먹고 싶은데? 나 아직도 수증기 더 필요한데? 나 아직 배고픈데? 10분 쉬었다 하자. 쉬는 시간 지켜줘야지. 그래서 이 공기 중 수증기가 연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거든. 이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져. 이제 이 그래프에서만 알려주면은 이슬점은 이 온도가 자 30도씨일 때 14.7g이라는 이 수증기량을 가진 공기가 있어. 이 공기가 이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했을 때를 이슬점이라고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이 공기가 이 A라는 공기가 온도가 떨어졌어. 온도가 밤사이 떨어졌어. 추워져가지고 그러면은 이 타임에 도달을 할 거야. 그럼 그때를 이슬점이라고 그래. 이슬 맺히는 온도. 오케이? 그래서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라는 것 같은데 얘의 수증기량 14.7g이라는 이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14.7이랑 같아. 뭔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은결량이라고 해가지고 또 은결량 이게 은결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있거든. 자, 여기서 이쪽으로 더 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봤을 때 이거는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라며. 그러면 이 시점에 들어오면 포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 곡선이랑 만난다는 거는 포화가 됐다는 건가요, 안 됐다는 거야? 됐다는 거지. 왜냐면 이 곡선이 전부 포화 수증기량을 이은 점들을 이은 곡선이라며. 그러면 이 점에 도달했을 때 포화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곡선 아래는 곡선 안에는 포화일까 불포화일까? 불포. 그렇지, 여기는 아직 불포화야. 그래가지고 포화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 수증기를 더 공급해준다고 썼지. 여기는 지금 불포화야. 자, 그럼 여기는 뭘까? 이 지점은 뭘까? 과포. 과포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과포화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얘는 되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불안정해. 빨리 좀 더 안정한 포화나 불포화로 가려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A라는 공기를 20도씨가 아니라 10도씨까지 온도를 낮췄어.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오잖아. 온도가 14.7 유지한테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면 얼른 이 곡선까지 떨어지려고 해. 그리고 이만큼의 수증기를 뭘로 방출을 해? 이슬로 방출을 해. 그래서 이게 은결량이야. 이게 이슬로 나서 나오는 은결량이야. 그럼 우리가 다시 30도씨일 때 이 정도만큼 있었어. 수증기량이 이 정도만큼 있었어. 그리고 14.7, 20도씨에 왔을 때 그대로 유지하면서 왔어. 이때 뭐에 도달을 해? 은결이 시작되는 온도인 이슬점. 그렇지, 이슬점에 도달을 해. 이때를 이슬점 도달이라고 하고 이제 얘가 더 차가워지면 여기로 와야겠지. 이 시점으로 와야겠지. 근데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했었어? 여기 위에만큼이? 은결. 그치, 여기 위에만큼이 은결되는 거야. 그러면 은결량도 구할 수 있을까? 얼만큼 은결되는지 구할 수 있을까? 네. 얼만큼 연결될까? 여기 위에서의 20도씨에서 이슬점에서의 온도가 아니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라면 그러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7점.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빼주면 되겠지. 왜냐면 그 사이만큼이니까. 그럼 14.7에서 7.6을 빼면 얼마야? 7점. 7.1만큼 은결. 연결되는 거야. 단위는 그래. 그램 퍼 킬로그램. 우리 지금 수증기가 몇 킬로 있는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 수증기가 10킬로 있어. 그러면 몇 그램 나오는 거야? 71g. 그렇지, 71g. 이거는 1kg당 수증기가 아니라 공기 1kg당 수증기 7.1g이 은결한다는 소리니까. 단위까지 이해됐죠? 이슬점 이렇게 있고 이슬점과 은결량 이렇게 있고요. 어느 불포화된 공기를 줄 거야. 근데 불포화된 공기를 포화시킬 거야. 그리고 포화시킨 다음에 더 냉각시킬 거야. 그러면 그 사이만큼 은결이 발생을 하거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가지고 구할 거야. 은결량을. 그래서 이슬점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어디가 이슬점이냐? 우리가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도달했을 때가 이슬점이야.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5도씨에서 한
한 이 정도까지 공기가 있었다 하자. 여기 공기가 있었다 하자. 그럼 이 공기가 이 아래로 쭉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그때 이 지점의 온도가 뭐가 되는 거야? 네. 자, 다시. 우리가 25도에 임의의 공기를 하나 만들었어. 임의의 공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포화시키기 위해서 쭉 냉각시켰어. 냉각시켰을 때 이 지점에 도달했어. 뭐에?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도달했어. 그때의 온도를 뭐라 그래? 이 공기의 이슬. 이슬점. 그리고 그거를 더 냉각시켰어. 이번에는 한 0도까지 냉각시켰어.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은별량. 응결량. 이슬점과 응결량, 포화 수증기랑 곡선 이제 다 이해했지?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맨 처음 수증기량 있잖아. 맨 처음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거를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실제 수증기량에서 우리가 냉각시키는 온도 있잖아. 어디까지? 10도씨까지 냉각시켰지.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였어? 7.6이었잖아. 그렇지? 14.7에서 7.6을 빼면 응결량이 바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로 써보면 실제 수증기량 거기서 뭘 빼면 되냐면 냉각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이거 하면은 뭐가 나온다? 응결량이 나온다. 이해됐지? 좋아요. 그러면 옆에 문제 69쪽 문제 한번 다 풀어볼까? 여기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 여기가 그 숫자가 나온 단원이잖아? 그래서 어렵게 내면 여기서 조금 짜증나게 낼 수가 있어. 한번 이건 모르겠어? 오케이. 자,
D 공기 1kg의 온도를 10도씨까지 냉각시킬 때 가로로 D 공기가 어딨어? 여기 있네. 얘의 온도를 어디까지 떨군데? 10도. 오케이, 10도. 10도는 여기 있지. 여기까지 냉각시키면 돼. D 공기는 여기 있대. 이렇게 하면 돼. 얘 1kg를 10도씩 냉각시킬 때 얘는 지금 수증기량 얼마야? 얼마야? 여기서 보면 되지. 그렇지. 20. 냉각시킨 공기의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은 7.6이니까 이거 빼주면은 12.4? 그렇지. 그램 퍼 그런 식으로. 아니야. 킬로그램이 나왔으니까 그램만 써도 되겠다. 진짜. 왜냐면 여기서 1kg를 10kg로 내릴 수도 있고 2kg로 내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10배 주던가 2배 주던가 해야겠지. 이해했어?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엔 뭘로 가냐면 상대수도로 갈까? 어렵네. 자, 이 습도를 언제 쓰냐면, 자, 여름에는 어때? 그 조금만 밖에 돌아다녀도 땀이 막 나지. 그치? 더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거든. 혹시 세수한 다음에 스킨 로션 이런 거 발라? 여름에는 좀 안 발라도 괜찮은데 겨울에 안 바르면 어때? 건조하지. 왜 그럴까? 여름에는 안 바라도 조금 괜찮던데 왜 겨울에 안 바르면 건조할까? 습도가 많아요. 그치, 습도가 많아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습도는 무슨 습도냐면 상대 습도야. 상대 습도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일반. 절대. 그렇지, 절대. 우리 상대평가 절대평가 하잖아. 그것처럼 상대 습도가 있으면 절대 습도도 있거든. 자, 얘네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절대 습도는 이제 온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방 안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 수증기가 얼마나 차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상대 습도고, 절대 습도고, 이 상대 습도는 이 방 안에 공기가 얼마냐, 공기가 몇 도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증기가 얼마나 있냐. 우리가 아까 했던 포화 수증기량 있지. 그거는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증가했잖아. 그러면 상대 습도를 말하는 거게, 절대 습도를 말하는 거게. 우리가 아까 했던 포화 수증기량 복사는 온도에 따라서 습도가 달라졌잖아. 이건 상대 습도게 절대 습도게? 상대 습도야. 그래서 절대 습도는 솔직히 잘 안 써요. 거기 교재에도 안 나와 있고 상대 습도는 잘 안 써. 우리는 여기서 뭐 배울 거냐면 절대 습도는 잘 안 써. 상대 습도를 쓸 거야. 이 상대 습도를 우리가 조금 잘 알 수 있는 게 혹시 불쾌지수 들어봤어? 불쾌지수. 그 불쾌지수를 우리가 뭐로 쓰냐면 상대 습도로 써. 우리는 이걸 쓸 거야. 자, 상대 습도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거든. 습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습도가 다 상대 습도야. 너 핸드폰 지금 열면은 우리 오늘의 날씨의 습도가 얼마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전부 상대 습도 기준이야. 얘는 단위가 퍼센테이지야. 퍼센테이지고 뭐에 대한 퍼센테이지냐 하면 현재 기온에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이게 글자로 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자. 예를 들어서 한 30도씨일 때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였냐면
27.1.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 자, 지금 이게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고 이때 여기서 그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가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다 맞닿는 1kg당 27.1g을 갖고 있는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현재 공기를 한번 알아보자. 현재 공기는 예를 들어서 30도씨인데 포화 수증기를 얼마 갖고 있냐면 얼마로 해볼까요? 13.55? 13.5 하면 얼마니? 17, 5. 그램 퍼 킬로그램 30도씨. 오케이, 이렇게 가보자. 자, 지금 우리가 있는 공기가 이 정도야. 30도씨고 공기가 온도는 30도씨인데 수증기를 얼마 갖고 있냐면 1kg당 13.55g 갖고 있어. 자, 됐니? 얘는 지금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가 현재 기온은 얼마인데? 50. 아니지. 몇 도? 30도씨의 포화 수증기랑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얼마? 13.5. 13.55. 근데 3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래? 27.1. 27점. 미안. 이거 얼마? 2분의 2분의 몇 퍼센트? 50%. 미안, 여기 쌤이 여기다 이걸 안 썼다. 100 해놓고 2분의 1 해놓고 곱하기 1% 써주면은 이거 얼마야? 50%. 상대속도가 얼마? 50%.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가 분모가 되는가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분모가 되는 거야. 분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분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를 봤을 때 점점 이쪽으로 치우쳐질수록 그 값이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온도가 내려갈수록 커질 것 같지? 왜 커지냐면 지금 이 빨간 막대를 분자라고 해보자. 빨간 막대는 분자야. 현재 수증기량이니까. 이 현재 수증기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분모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자, 분수에서 분모분의 분자로 구성이 되잖아. 이게 분수잖아. 근데 분자 값은 일정한데 분모 값이 계속 줄어들어. 그럼 이 분수 값은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이거 생각하면 돼. 분자는 일정해. 분자가 거의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분모 값이 점점 여기서 이렇게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러면 점점 전체 분수 값은 커지겠지. 그럼 얘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일까? 이 값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 100%. 어떻게 100%? 얘가 이슬점에 도달했을 때가 100%야. 이 둘이가 높이가 똑같을 때 이때는 100% 이랬지. 좋아요.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에 아니야. 얘네들이 100%가 된다면 둘 다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도달했다는 소리겠네?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이 포화 수증기량 위에 있는 이 공기들은 전부 상대속도가 얼마게? 100%. 전부 이 포화 수증기량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공기, 여기 있는 공기, 여기 있는 공기, 여기 있는 공기들은 전부 상대속도가 100%야. 왜? 현재 기온 이런 막대가 있을 때 이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과 지금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같잖아. 그러면 둘이 같으면 약분 해가지고 100%만 남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곡선 위에 공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의 포화 수증기량 아니 얘의 얘의 상대속도는 항상 100%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이제 상대 속도의 변화 해보자. 상대 속도의 변화. 자, 상대 속도를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고 싶어. 상대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일단 수증기량에 비례해. 왜? 일단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냥 이 방 안에 수증기가 많을수록 속도는 높아요. 오케이. 수증기량 많을수록 증가. 상대 속도가 높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될까? 반비. 그치, 떨어질 것 같아. 왜 떨어질까? 그 필요 수증기를 문제잖아요. 그렇지, 필요 수증기량 늘어나니까. 우리가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정도의 수증기량만으로도 충분했어, 상대 속도를 채우기에.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요한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잖아, 많아지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으로 이걸 다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대 속도가 낮아. 작아지는 거겠지. 오케이. 상대 속도를 그러면 좌지우지하는 여건에는 수증기량과 온도가 있는데,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속도는 증가하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상대 속도는 낮아지겠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 두 개 가지고 놀리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상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증기량을 증가시키고 온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틀린 말이지. 온도는 낮춰야 되는데, 그치? 자, 이거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속도가 떨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또 그래프가 하나 나와.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면 하루 일별 변화가 나오거든. 우리가 보통 낮에 온도가 높아, 밤에 온도가 높아. 낮아. 낮에 높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슬점은 거의 동일해. 여기 맨 아래에 깔린 게 이슬점이야. 하루 동안 변화가 별로 없어, 이슬점은. 근데 뭐랑 뭐랑 변화가 있냐면 기온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까, 상대 속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까? 누가 먼저 하게? 보통 기온이 낮에 더워지고 이렇게 밤에 추워지잖아. 그거에 따라서 상대 속도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자, 이거 기온 올라가는 여기 몇 시일까? 기온이 최대로 올라가는 이거 몇 시 지금? 2시. 한 2시에서 3시 사이. 여기 한 3시 정도로 피크로 한 여기가 한 12시, 그리고 여기가 한 12시. 자, 언제가 제일 추워? 한 6시. 아침 6시. 그럼 이건 한 오후 3시니까 15시. 여기는 한 3 했으면 여기서 한 20시, 21시, 한 18시. 뭐 여기는 한 뭐 24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낮이잖아. 이때가 낮이잖아. 해가 떠있는 낮이죠? 낮에는 온도가 높아지지.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속도가 작아진다 했지. 얘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때 상대 속도가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지. 온도가 떨어질 때쯤에 다시 줄어들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온도, 상대 속도 있었던 갈라놓고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A를 준 다음에 A는 온도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 수 있거든, 문제에서. 그러면은 낮에 높아지는구나. 낮에 높아지는 건 누구? 온도. 그럼 낮에 낮아지는 거는 온도와 반대되는 상대 속도. 항상 일정한 거는 이슬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슬점이 일정한 이유는? 이슬점은 뭐였어? 연결이 시작. 그치, 연결이 시작되는 온도지. 이 연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이슬점인데, 이 공기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온도가 이슬점이잖아. 그치? 이슬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주로? 온도.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지.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전체 실제 수증기량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수증기량은 여기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이슬점은 누구에만 영향을 받아?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데, 이 실제 수증기량을 거의 고정했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고정이야. 이 고정값이니까 이슬점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온전히 누구한테만 이제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수증기량은 고정이니까 온도에게는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그래프랑 이슬점이 이렇게 거의 평탄한 이유 알겠지?
실제 수증기량을 거의 그냥 없는 애 셈 치는 거야. 알았지? 좋아요. 그러면은 옆에 넘어가기 전에 구름의 생성 갈까 말까. 구름의 생성 지금 혹시 시간 얼마 몇이야? 22분. 22분. 그러면 가져갑시다. 그 옆에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좀 중요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말을 해줘야 돼. 여기 숫자가 나오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재밌겠다 하면서 막 숫자 바꾸는 게 많거든. 근데 거기에 헷갈리면 안 돼. 당황하면 지는 거야. 다 풀었어? 자, 1번은 50%. 2-1번은 5. 2-2번은 X. 3번은 A는 5. 2는 B요? B. 3의 B는 상대도 상대속도. C는 1점. 굿.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설명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상대속도는 누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 온도랑 이렇게 수증기량과 온도.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온도 조건인 두 공기가 있어. 그럼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속도가 온도. 높겠지. 여기까지는 됐지. 네. 온도가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온도가 10도씨인 공기는 물을 이만큼 먹을 수 있다고 했을 때 20도씨인 공기는 물을 이만큼 먹을 수 있다고 했었지. 우리 아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도 했었잖아. 이게 10도씨고 이게 20도씨야. 그럼 여기는 똑같은 수증기량이 있더라도 얘가 수증기량이 한 이만큼 있어.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한 이만큼 있어. 자, 누가 더 꽉 차 보여? 왼쪽. 그치, 얘가 더 꽉 차 보이지. 꽉 차 보인다는 게 습도가 더 높다. 높다는 뜻이지. 그럼 얘가 습도가 높은 애고 얘는 습도가 더 낮은. 낮은 애겠지. 비교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해줘도 편할 것 같아. 아니면 아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얘랑 얘 중에서 이런 식으로 둘이 수증기량 전체는 똑같지만 온도에 따라서 얘는 지금 100%고 습도가 100%고 얘는 한 절반 있으니까 50%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뭐가 편한지는 너가 이제 너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구름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구름 다음 시간 들어가고 세미가 안 와가지고. 진도 끝?